자기 후보 개소식에서 야유를 받은 당대표가 있다. 당원의 80%가 지지하는 당대표가 말이다. 오늘 평택을에서 벌어진 일을 들으면 처음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김용남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것도 그냥 참석한 게 아니다. 그는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당대표가 직접 후원회장까지 맡은 후보의 개소식이었다. 당연히 분위기를 이끌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소개되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 대신 야유가 터져나왔다. 꺼져라 명파리. 정청래 나가. 우우. 무대 위에 정청래 대표는 한참을 망설였다. 진행자가 다급하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를 외쳤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웠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찬조 연설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결국 이렇게 말해야 했다. 앞으로 김용남 후보에 대한 연설은 이현조 씨와 함께 할 것이며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개소식. 그게 오늘 벌어진 현실이었다. 이 장면을 중계하던 오마이뉴스 실시간 댓글창도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이게 민심이다. 정청래 끌어내라. 정청래 때문에 난리다. 댓글들이 쏟아지는 동안 무대 위의 정청래 대표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러자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했다.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무대 위로 불러올렸다. 그리고 김승원 의원으로 하여금 직접 증언하게 했다. 자신이 김용남 후보를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대표가 자신의 진심을 증명받아야 하는 상황. 그 장면은 솔직히 말해서 애처로웠다. 당원의 7080%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개소식에서 자신의 진심을 타인의 입으로 증명해야 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싶은 장면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 야유를 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단순한 반대 진영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혐오의 언어를 날리며 당대표를 밀어냈다. 이들의 계산은 이미 끝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용남이 당선되면 정청래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 덕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낙선하면 그건 정청래 탓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개소식의 혼란이 아니다. 이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 전쟁의 한 장면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총구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평택을에서는 또 다른 개소식이 열렸다. 조국 후보의 개소식이었다. 두 행사는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김용남 후보 개소식이 야유와 혼란으로 얼룩지는 동안 조국 후보의 개소식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참석자들의 면면이었다. 배우 문성근이 왔다. 소설가 조정래가 왔다. 가수 강산해가 왔다. 배우 정준이 왔다. 한인섭 교수가 왔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이 왔다. 안중근 의사의 후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동생분도 참석했다. 그리고 12시에 만나요의 진행자 이광수와 박시동 대표도 자리를 빛냈다. 이 이름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다. 이건 당에서 동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발걸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다. 반면 김용남 후보 개소식의 참석자는 어떠했는가? 이현주, 강득구, 송영길, 김용민 목사, 최진봉, 강미정, 그리고 공치모 의원들과 정청래 지도부. 명단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조직한 행사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발성과 조직성,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두 개소식의 온도를 갈랐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조국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당적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다. 그런데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찬조 연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창민 대표의 연설은 이날 개소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이었다. 그는 조국 후보를 단순히 선거 후보로 소개하지 않았다. 민주진보의 가치를 함께 걸어온 사람, 당의 울타리를 넘어 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났을 때 객석의 반응은 김용난 개소식과는 전혀 달랐다. 야유도 없었고 난동도 없었고 당황한 사회자도 없었다. 그저 박수만 있었다. 이 대비는 단순한 행사 분위기의 차이가 아니다. 두 개소식은 각각 전혀 다른 민주당을 상징하고 있었다. 한쪽은 당 지도부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민주당이었다.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위로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민주당이었다. 노사모 출신 카피라이터 정철은 오늘 조국 지지 메시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다.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이 구호가 어느 개소식에 더 어울렸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리고 이날 평택을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다. 청하초등학교 4학년에 이름이 조국인 아이가 있다고 한다. 그 아이의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희 형 이름이 조국이에요. 형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기도 하다. 평택을이라는 땅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살고 있고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후보가 그곳에 와 있다.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건 선거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후보의 당적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느낀다. 그리고 오늘 평택을의 두 개소식은 그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오늘 김용난 후보 개소식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야유를 보낸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다. 실제로는 한 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한 줌이 개소식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실시간 댓글창을 장악했다.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을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소수가 다수의 목소리를 덮는 방식, 현장을 장악하고 온라인을 장악하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방식, 이건 오늘 처음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이런 말을 했다. 2024년 총선 때의 이야기다. 당시 최인호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 180석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렸고 그게 증폭되면서 결국 최인호 후보는 떨어졌다는 것이다. 송영길은 그 책임을 유시민 작가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발언이 보여주는 게 있다. 선거는 실제 민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분위기가 민심을 바꾼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 평택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야유는 민주당 지지자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중계되고 댓글창이 뜨거워지고 뉴스가 그 분위기를 받아쓰면서 마치 민심인 것처럼 포장된다. 그리고 그 포장이 실제 민심에 영향을 준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은 오늘 개소식 장면을 보면서
서서히 김용남 후보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그들이 조국 후보 지지로 돌아서는 게 아니다. 그냥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저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감정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한 줌의 작업 세력이 노리는 효과다. 그들은 김용남을 낙선시키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김용남의 당선을 원하면서도 정청래의 공은 지우고 싶은 것일 수 있다. 당선되면 정청래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 덕분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낙선하면 그때는 정청래 탓을 하면 된다. 이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 개소식의 야유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건 철저하게 설계된 장면이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력의 전략은 언제나 똑같다. 현장을 시끄럽게 만들고 온라인을 달구고 그 열기가 가라앉기 전에 책임자를 지목한다. 오늘 그 지목의 대상은 정청래였다. 그런데 이게 평택을 선거에서만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싸움은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평택을 선거는 그 전초전에 불과하다. 진짜 권력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청래를 흔들고 지도부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당대회에서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 그 흐름이 오늘 개소식 야유 하나에 이미 담겨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 자리에 갔다. 왜 갔을까? 그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연을 넓히려 하고 있다. 그래서 봉변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오늘 평택을 해서 벌어진 일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 안의 균열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건 야당도 언론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노사모 출신 카피라이터 정철.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선거 슬로건을 써온 사람이다. 그가 오늘 조국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정원호를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지한다. 나는 김부겸을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지한다. 나는 김경수를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지한다. 나는 전재수를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지한다. 이 글을 처음 읽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민주당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조국을 지지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정철 본인도 그걸 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이 글에 오류가 있는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지한다는 게 오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 까짓 거 오류 좀 범하면 안 되는 걸까? 이 물음이 지금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마주한 질문이다. 당적이 다르면 지지할 수 없는가? 소속이 다르면 연대할 수 없는가? 같은 가치를 향해 걷는 사람이라도 다른 당의 후보라면 선택할 수 없는가? 정철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닥치고 민주당 말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뜨거운 이유가 중심에 놓였으면 좋겠다. 뜨거운 이유가 차가운 이유 위에 섰으면 좋겠다. 뜨거운 이유와 차가운 이유. 차가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당적이 맞는가? 지도부가 지지하는가? 조직이 움직이는가? 계산이 맞는가? 뜨거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왜 이 사람 옆에 서고 싶은가? 지금 평택을 선거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장이다. 김용남 후보는 차가운 이유로 움직이는 세력이 밀고 있다. 당의 조직, 지도부의 지원, 적통이라는 명분. 조국 후보는 뜨거운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자발적인 지지, 각계각층의 연대, 당의 울타리를 넘은 공감.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금 이 두 가지 이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김용란이 당선되면 오늘 개소식 야유 세력이 자신들 덕분이라고 나설 것이다. 정청래의 공은 지워질 것이다. 김용란이 낙선하면 정청래가 분열을 만들었다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이 구조 안에서 정청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 그 자리에 갔다. 야유를 받으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찬조 연설을 끝까지 마쳤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평택을 선거는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다. 이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험대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정당인가? 아래에서 위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인가? 차가운 계산이 이기는 정당인가? 뜨거운 이유가 살아있는 정당인가? 그 답이 평택을 개표 결과와 함께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8월 전당대회까지 긴 파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청래는 지금 연임을 준비하고 있다. 외연을 넓히려 하고 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는 오늘 개소식 하나가 이미 보여줬다. 하지만 험난한 길이라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길은 언제나 가장 험난한 법이니까. 평택을의 선택이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뜨거운 이유가 차가운 이유를 이기는 선거가 되길. 그게 지금 이 선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